많이 봤습니다. 일단 그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딱 보시고 난 느낌, 총평 짧게 좀 해주신다면. 일단 개인적인 감정은 네. 내가 1년 동안 해결하고 싶었고 당에서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고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덤볐던 이 사건이 왜 처리가 되지 않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대표의 발언을 보고 납득이 됐습니다. 대표는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표의 기조가 그러하니 나머지 지지자들도 같은 기조로 움직였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이유도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말 자체가 2차 가해인 걸 모르기 때문에 네. 그 해결해야 되는 사건의 범주 안에 이건 안 들어갔겠구나. 딱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오늘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과연 여의도 국회에 입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그 정해진 자리에 과연 필요한 인물들이 누군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자리였죠. 인간 군상이 다양하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느꼈는데 이건 좀 다른 범주에서 정말 연대하고 목표를 하나로 같이 두고 달렸던 사람들에게 크게 찔리면 회복이 더 더딜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따가 조목조목 이제 조국 후보의 얘기를 짚어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조국 후보의 어제 주장들이 다 사실인가요? 조국 대표가 얘기한 부분들 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말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 다 반박을 하실 거고. 근데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어제 매불쇼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욱 씨, 그러니까 진행자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약간 다시 반박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의미를 다시 좀 물어보는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딱 그거예요. 네. 그 공론의 장에서 검증을 받으려고 나온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게 사회적 파장을 일을 수도 있고 후보 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인권 감수성으로 짚어줘야 될 부분은 짚고 우리 매불쇼와는 입장이 다른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맺었으면 참 좋았겠다. 네. 뭐 저의 편을 들라는 말도 아니고 피해자를 더 생각해 주라는 그 의도도 없어요. 단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역량이 충분히 되는 분인데 그걸 왜 놓쳤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강 전 대변인 출연을 또 요청을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매부쇼에서 연락은 없었나요? 연락을 좀 기다렸고 네. 그리고 제가 최욱 씨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네. 작가분들 그리고 거기 옆에 같이 출연하는 최영진 아나운서 네. 통해서 입장을 좀 전달했죠. 통화를 원한다. 그리고 결국은 메시지를 남겼고 네. 통화가 됐어요. 저녁에. 어제 저녁에. 최욱 씨하고요. 예, 예. 네. 그런데 본인도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데 뭐 결론이 그거예요. 선거 국면이라서 이 아젠다,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우리의 장에다가 올려놓을 수는 없다. 어제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건 후보 검증 차원이어서 그 검증? 후보에게 꼭 듣고 싶은 네. 발언, 질문.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네. 왜 조국이 나오면 그건 안 물어보니 최욱 편파적이야, 조불쇼야를 자기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답은 했는데 그 대답에 적절한 리액션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검증이라면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 되는데 난 그런 질문 물어는 없었잖아. 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그냥 아닌가. 듣기만 했잖아요, 근데. 나 물어봤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검증이라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맞는지 따져 묻는 게 검증인데 그걸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놀랍네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내가 출연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입장은 이렇다 전하긴 하셨어요 혹시? 그렇죠. 다 전했고 지금까지 최욱 씨가 진행을 하면서 뭐 패널이나 의원들이 나왔을 때 한 발언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면 정말 잘 짚어서 그런데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라고 방향을 좀 설정을 해줬단 말이죠. 네. 제가 목격한 바로는. 근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개입이 될까 봐였고 판단은 지금 매불쇼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자는 게 이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여러 인간 군상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날은 특히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강제한다 해서 뭐 출연이나 저의 반론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럼 좀 이런 나의 의견이라도 좀 전해달라 혹시 이런 요청은 하셨나요? 예, 그것도 했죠. 오. 출연이 어렵다면 강미정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제 조국 대표의 발언 중에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이 부분은 매불쇼에서 전해드린다. 요거 좀 해주세요. 네.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네, 했다고요? 그거는 좀 심하다. 심하네. 그냥 뭐 알려왔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 조국 후보의 발언도 놀랍지만 그 매불쇼 측의 대응도 참 이거는 언론사라면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항상 반론이 빠진 부분은 늘 데스킹에서 까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요구를 하면 연루자가 요구를 하면 또 주거든요. 그렇죠. 사실관계가 어긋났을 때. 네. 근데 그걸 특히나.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측 주장을 살펴봤을 때 이쪽 주장이 더 맞은 것 같다. 하지만 이쪽 주장도 이런 일반적 주장이 있을 때는 알립니다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전해왔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렇게 크게 선거 개입한다거나 이런 요소는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인터뷰할 때 그 선거 개입이요. 아니, 출연을 하셔도 네. 사실 선거 개입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거는 뭐 인터뷰 했을 때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 질문을. 그런데 그 거론이 된 연루자가 관계자가 이렇게 나도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 그리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있잖아요. 조국 대표만 나온 게 선거 개입이에요. 평택에 후보 한 명만 있습니까? 평택에 후보 여러 명이잖아요. 김용남, 조국, 나머지 후보들도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그 조회수와 그 동접자만큼의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매불쇼도 그렇고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자, 일단 이제 먼저 이제 오늘 그 조국혁신당 성범죄 사건, 성폭력 사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게 성폭력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작년 4월 말에 조선일보 네. 보도로 처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더 팩트가 좀 집중 보도를 했죠. 사건 자체도 문제인데 이 피해자들이 공론화한 이후에 당내 처리 과정에 약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걸 또 피해자들이 계속 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도 이게 잘 처리가 안 됐어요. 일단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에 당 윤리위원회,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고 당시 수감돼 있던 조국 대표한테도 조국 대표에게도 편지를 수차례 보냈는데 진상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론 보도 이후에 좀 움직였는데 그래도 또 제대로 처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일단 가해자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해자 김모 씨가 받는 혐의가 2024년에 그 택시 안에서 추행한 사건, 그리고 같은 해 또 12월 12일 이제 조국 대표의 그 선고가 있었던 날 노래방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 또 다른 가해자 B 씨가 받는 혐의는 사무처 당직자 채용 면접을 여의도의 술집에서 했는데 거기서 성희롱과 성추행 저지른 사건.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A 씨는 제명했고 B 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처분했는데 B 씨가 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이 곧 끝나가죠. 네,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특히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 이제 9월에 강 전 대변인께서 네. 이제 공론화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에 이제 당을 떠나서 당 밖에서 싸우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어제 조국 후보가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이거 가해자가 다 책임을 지고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이 정도로 다진 사건이 있었냐. 이 말 듣고 좀 어떠셨나요? 일단 첫 번째 팩트가 네. 잘못된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정하고 뭐 당내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징계받았다면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름 뭐 어차피 기사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신우석 부총장은 네. 당내 고위 당직자로서의 어떤 권한과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었고 네. 그 사람이 채용 과정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점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때 딱 단발성으로 마무리가 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진정하게 바뀌어보겠다 이렇게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게 당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까봐 피해자가 참고 네. 그리고 처리를 좀 조용하게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처리가 안 된 거죠.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당직자 중에 본인하고 소통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네. 바로. 네. 아마 그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우석에게 전화인가 메시지 연락이 와요. 이야기를 들었다. 가해자에게. 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제 그랬나 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면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당에서 네. 그 사건이 접수가 됐으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당내 네. 당원 당규가 있으니까 윤리위에서 접수하든 인사위에서 접수를 하든 하고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 소식을 가해자에게 먼저 알렸느냐.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네.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지 가해자는 먼저 했네요. 면접을 보러 온 당직자 희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죠.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인물이죠.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하고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4월 저는 30일로 기억하는데 조선일보 발 기사가 나서 이런 일이 우리 당에 있었어? 라고 분노했던 게 아니라 조선일보한테 누가 찔렀어? 가 분노의 포인트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네. 약간 예. 그러니까 또 이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늘 이제 루틴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 정말 이 가해자들의 프로세스인지 이거 음모론 나오고 뭐 꽃뱀론 나오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다 조국 당 이 성범죄 사건에서 다 있었던 거죠. 또 이제 저는 조국 후보 발언 보면서 약간 이거 2차 가해인데 이 얘기를 막 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마치 고도의 악질적인 성폭행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정도 아니다. 물론 잘못이긴 한데 이거 굉장히 피해를 축소하는 그러면 무슨 성폭행 사건이면 엄청난 사건이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전 놀라웠어요. 본인 기준에서 단계를 좀 정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자꾸 언급하면 저도 가슴이 찢어지고 듣는 당원들도 찢어지고 탈당한 사람들도 아프지만 최강욱 전 의원이 당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네. 강간당한 것도 아니고라는 발언이 한 번 있어서 또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럼 그 발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거나 같은 맥락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발언을 한 거라고 판단을 해버리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그리고 법학자이고 네. 법대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입장에서 이 발언이 2차 가해인 걸 본인이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걸 발언을 하는 이유는 네. 그 발언을 들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호하고 싶은 주변 측근 당직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 조국 후보란 사람은 내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잘 마무리하겠다고 출소 이후에 사면복권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알고 보니까 피해자 편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은 가해자 편 그리고 2차 가해를 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네요. 그게 생각이 확고하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노래방에 갔기 때문에 그것에 섭섭함을 느끼는 건 본인이어야지에도 담겨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범죄 현장에 네.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등치 똑같은 입장으로 놓고 다 같이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으로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나를 서운하게 한 그들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네. 그리고
여타의 뭐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조함사가 워낙 유명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그 조함사에서 올라오는 페이북 게시물이나 아니면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단체방에서 뭐 저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올리면서 비판을 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국 후보의 발언이.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규원 당시 부총장 네. 사건 당시는 전략위원장이었어요. 네.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네. 그 발언이 모두가 공고하게 하고 있는 형법학자적 생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그 확신도 들었고 조국 후보도 그런 생각을 그렇죠.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당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사건 이후에 한 장소에 모아놓고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수업을 듣게 한 거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 피해자들이 거부했지만 반드시 필참이라고 해서 가해자, 목격자, 피해자들이 한 장소에서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예방 당직자 워크숍을 했어요. 아니 일단 그 사건을 당해서 인지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잖아요. 그걸 황현선 전 사무총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피해자들이 당황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줬을 때 가지 않아도 된다. 그건 피해야 된다. 네. 보호해라. 너 스스로를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그 입장을 이제 상급 당직자한테 전했더니 총장님한테 물어볼게. 근데 안 된대. 다 오래. 해서 가게 된 거죠. 그 친구들은. 아니 진짜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성범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어쩜 그렇게 다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제 조국 후보가 게다가 내가 의원직 박탈당한 날 관계자들이 노래방 가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이거 내가 좀 기분 나빠야 될 일 아니냐, 내가 섭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오히려 아니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피해자인 양 얘기를 한 그 사고의 구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게 진짜 분노스럽더라고요. 뭐 본인은 그 피해자의 서사 속에서 아직 회복이 못한 상태로 당무도 보고 있고 이제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의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회복이 안 된 상태로 하다 보니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수감 생활을 또 뭐 8개월 정도 했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가 느꼈을 상처를 기준으로 먼저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제 그걸 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진작에 당에 대한 희망이 좀 사라진 상태에서 제가 밖에 나와서 말하고 또 자꾸 싸우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상처 입고 나온 당직자들 혹시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역시 영향력은 작지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결국에는 이건 사필 규정으로 가야 되는 맞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죠. 자꾸 아쉽다고만 찡찡댈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의 잘못은 이거야. 근데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팬덤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건 맞아. 그래서 거기에 주눅들지 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